박기락교수입니다. 오늘은 김여정이 우리의 상관인가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겠지만 김여정이 훈련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 통일부와 국정원은 물론이고 다수의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한미연합훈련하면 안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금 휴전관계입니다. 휴전관계에 있는 북한이 우리에게 훈련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훈련 안 한다고 해서 남북관계 잘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조용히 있다가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이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김여정을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성 또 무주권성은 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 이건 아무 지침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라고 국군 통수권자라고 폼만 잡고 있는 거죠. 통일부는 훈련을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사실 하태경 의원이 이를 듣고 김여정 하명 기관으로 국정원이 전락했다 하고 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과장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서 대화가 이어진 적이 있습니까? 더욱 과관인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말로는 조건부 연기라면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북한이 뭐 조건을 제시한 게 있어야 조건부지요. 훈련을 연기하면 대화를 하겠다든지 뭐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이란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계기로 남북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혹시 한미연합훈련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뿐입니다. 또 더욱 심각한 게 있습니다. 현재 여당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인 이재명과 이낙연은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현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훈 30 의원이 주도를 해서 범여권 70여 명이 서명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은 미국에게 그렇게 자주를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에게는 이렇게 굴종을 하고 그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까? 북한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거나 또는 북한한테 잘 보이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를 위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민주당에 있는 군 출신 국회의원인 김병주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육사 41기로 졸업을 했는데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 간 것으로 인해서 육사 동문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엔 나름대로 그래도 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기에 너무 늦었다. 올림픽으로 따지면 이미 예선 경기가 시작된 건데 어떻게 본선 경기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겠나. 이미 훈련에 참석할 미군들도 대부분 입국했고 당장 이번 주에 지휘관 세미나와 전술 토의, 분야별 리허설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연기를 논하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뜩이나 우리 당이 안보와 한미동맹에 취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약점만 부각시키는 셈일 것이다. 정권 재창출의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듯하다. 사실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득실을 이야기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나서는 것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민주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당이 국가안보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은 행태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8월 1일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서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북남 관계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 볼 것. 그녀는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남측에서 북남 순회회담 문제까지 여론을 하고 있는데 나는 때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통신 연락선들의 복원에 대해 단절되었던 것은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 놓은 것뿐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기분 나쁜, 재미없는 이런 형용사를 들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굴종적인 자세가 됐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도 여기 어디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남북 대화를 한다든지 뭐 비핵화의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숨겨진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로 귀순한 태용호 국회의원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8월 2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굴복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한다면 당면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은 물론 영원히 북핵을 이고서 하는 북핵 인질이 될 것. 북한은 계산된 행보를 하는데 우리는 분열과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꼭 같죠. 그리고 8월 4일 정면승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훈련을 했다고 해도 남북대화가 완전히 끊어질 것인가 하면 아니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남북대화가 시작되는 과정을 우리가 수십 년째 반복해 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남북대화의 종속변수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북한 경제가 힘드니 우리에게 매달릴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미연합훈련을 남북대화의 종속변수로 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오히려 훈련을 강화하고 북핵 대비를 강화하면 할수록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북한이 급해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굴종을 하는데 왜 대화에 나오겠습니까? 지시만 하면 되는데.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은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이 요한다고 해서 훈련을 중단, 축소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에게 굴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김여정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김정은의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는 급이고요. 남한은 김여정이 상대하는 급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북한한테 당당합니까? 북한의 2인자보다도 낮은 지위가 남한인데요. 그걸 우리가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계기로 이제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진실의 순간을 직시할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을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북한에 과연 도발하는 거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훈련을 계속하면 남북관계가 진짜 경색되는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지 지켜보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남북관계는 좋았습니다. 기본적인 교류는 하고 대화는 했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남북관계의 종속변수로 훈련뿐만 아니죠. 모든 것을 남북관계 종속변수로 만든 현 정부부터 남북관계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완전히 차단돼 있죠. 그리고 훈련은 그냥 단순히 계획했으니까 실시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군대의 존재 의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싸우지 않는 군대고 싸우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닌 거죠. 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자기 친구들한테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더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기대되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김여정이 하지 마라 그래서 훈련을 하지 않는 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친구가 해라 해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간첩 용의자가 최근에 구속됐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간첩이라는 말도 쓰지 않더라고요. 청주 지역에서 4명이 검거되었는데 그중에 3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 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1명은 대기업 해고 노동자고 2명은 협동조합 여성활동가라고 합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에 지령을 수령을 했고요. 2019년 청주에서 F-15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소음과 보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거리서명운동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선량한 진보 지식인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젊은이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하고 싶지만 북한의 최종 목적은 공산화 통일입니다. 현재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보십시오. 북한은 공산화 통일 이외에 나라를 지속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꿈꿔오던 공산화 통일을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국가가 망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북한의 대남 전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0년대 남베트남이 현재 우리와 같이 방심하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리반에 의해서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떠나자마자 두 나라는 망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핵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한미동맹 강화 노력은 등한시한 채 친북적인 행동만 하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믿고 있을 겁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한심하게 생각할 겁니다. 현재 남북관계를 보면 사기꾼과 사이비 지식인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사실 온갖 경세 전략을 외친 지식인들이 오히려 사기에 취약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이비 지식인이 사기꾼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10억 원을 사기당했다고 합시다. 근데 사기당한 후부터는 오히려 사기꾼이 주도합니다. 사기당한 돈을 얼마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사이비 지식인은 고발도 못하고 비난도 못하는 거죠. 또 사기당한 것이 남한테 알려질까 봐서 오히려 사기꾼을 강변해주고 자기 쇠뇌를 합니다. 사기꾼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가 사기꾼이 10만 원 정도 갚으면 감지덕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기꾼은 더욱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나를 비난하지 마라. 공항에 가는데 차 떼어주라. 그러다가 따라가고 하룻밤 자자. 이런 요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창백하고 힘도 없으니까 본전을 찾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 돈은 물론 몸도 가족도 다 잃고 폐가망신을 합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지요. 이러한 비극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기당한 것을 가능하면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당한 돈을 받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는 4년여 동안 이 사이비 지식인과 같이 북한한테 속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한다고 말했죠. 비핵했습니까?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시킨다 말했죠. 진전시켰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겨우 통신선 복원에 환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연합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걸 들어줘야 된다면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거죠. 이 사기꾼에게 당한 사이비 지식인과 뭐가 다릅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슬프게 인식해야 될 것은 이제 남한은 김여정급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훈련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주권은 크게 손상됐죠. 그리고 우리의 통일부 국정원은 하태경 의원의 말처럼 북한의 하명 추종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또 상당수의 국민들도 현재처럼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양보 또는 손해를 감수했다면 얻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남북 대화는 전면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왜 합니까? 왜? 단체 신채호 선생은 혼이 없는 민족은 영속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한번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파 어른들요, 자기들 똑똑하다는 얘기만 합니다. 제갈공명놀이만 합니다. 자기들이 남이 모르는 부정선거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의 모든 책략도 다 깨뚫고 있고 서로 자기 지식 자랑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인 저 정치인 욕하기만 바쁘죠. 아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부 우파 지식인만 나라를 걱정하면서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점점 포기해가고 있는 거죠. 현재는 요행하고 미국의 지원에만 의존해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곡 선생의 말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나라가 아니다. 기국, 비국, 이 나라는 나라라고 하는데 나라는 아닙니다. 정부는 정부라고 불리는데 정부는 아니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닌 거죠. 좋은 소식을 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